녹화를 좀 할게요.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테이블에서 가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 컬럼이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이든 검색을 할 때 로우넘을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가상 컬럼이냐 실제 EMP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냐는 구분을 해서 셀렉트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컬럼 이름 앞에는 와일드 카드를 포함해서 컬럼 이름 앞에는 테이블 이름 혹은 테이블의 별명 이름을 점 하고서 써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상 컬럼은 EMP 테이블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테이블 이름 붙이지 않고 쓰셔야 된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장을 보여드린 이유는 오더 바이가 언제 실행이 되느냐예요. 자, 위쪽에 있는 문장에서 행번호 15번, 로우넘 15번은 천사 오셈이었어요. 그리고 출력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EMP 애너로 정렬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번호가 제일 작은 천사가 제일 위쪽에 있는 게 맞고, 번호가 가장 큰 7934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렬은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건 맞지만, 그럼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1번이 아니라 여기가 15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전에 셀렉트까지만 했을 때 1번은 7369 스미스였고 15번이 1004 오셈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더바이는 항상 언제 실행이 된다? 오더바이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실행이 된다. 그러니까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 취합한 다음에 출력할 준비가 딱 되어져 있으면 이제 제일 마지막에 출력할 때 행들의 순서만 바꿔주는 게 그게 오더 바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정렬된 형태로 로우 넘을 보여주는 거는 아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엇을 생각을 한 거냐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행번호를 붙이는 것을 정렬이 된 상태에서 행번호를 붙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정렬이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정렬이 된 상태까지를 서브 쿼리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from 행번호와 컬럼을 선택하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하시면 여기와 여기는 다른 결과를 주죠. 다른 결과를 줍니다. 아니, 여기까지가 이제 페이징 처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준비가 되면 이제 행 번호를 웨어절에다 쓰면 되니까 로우 넘이라고 하는 거를 웨어절에서 쓰면 되니까 1번부터 5번까지 한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6번부터 10번까지 웨어절에 넣어서 한 페이지에 보여주고 그럼 되겠다인 거예요. 그러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다른 서브쿼리로 만들어야 되겠다. 여기에서 검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서 1번부터 5번까지 검색하겠다, 6번부터 10번까지 검색하겠다, 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from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서브쿼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밑에 있는 문장. select from where. from의 위쪽에서 만든 문장을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select from 다음에 이게 얘가 어디까지 가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지? 파악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물론 얘를 접어놓고 보면 전체적인 구조는 select from where구나. T2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행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컬럼 정보들을
출력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여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도대체 뭘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었던 게 셀렉트를 간단하게 딱 쓰고 셀렉트를 딱 간단하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부사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사구.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뭐, 보통 그래서 with as 사용할 때요. 제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회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with as 하고 여기가 한 50라인. 예, 실제로 셀렉트 이 안쪽에 있는 셀렉트가 그리고서 그 밑에서 select from where는 세 줄. 예, 일단 그런 식의 코드들이 있어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회사에서 실제로 그 개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 보여드린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복잡한 거는 위로 다 몰아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2라고 하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겠다.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T2라고 부르겠다. 우리는 검색은 T2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컬럼들을 출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원하는 페이징 처리이고요. 페이징 처리해서 이제 여기만 숫자를 바꿔가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이렇게 바꿔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브 쿼리 로우 넘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한 페이징 처리였고요. 제일 복잡한 페이징 처리예요. 자, 그 다음에는 랭크 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랭크라고 하는 함수였었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서브컬에서 제일 마지막에 썼던 게 랭크였잖아요. 랭크. 랭크 어떻게 써요? 랭크 이렇게 썼었잖아요. 랭크 오버. 이거는 서브쿼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랭크라고 하는 그 함수의 문법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예. 어떤 정렬 순서로 순위 1, 2, 3, 4, 5등 순위 매겨주세요. 그죠? 순위를 매겨주세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 이런 함수를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윈도우 함수. 이 랭크랑 비슷한 행 번호들만 만들어주는 윈도우 함수가 있어요. 그게 row number라고 하는 오라클의 윈도우 함수예요. 랭크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select 할게요. select 뭐 emp 점 모든 컬럼이라고 할게요. 모든 컬럼. 네, 그러면은 emp 테이블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emp 쉼표를 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를 했고 어저께 우리가 랭크를 사용했었던 것처럼 row, number 이렇게 써요. row number라고 하는 이 함수는 랭크 사용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over 안에는 어떤 순서로라고 하는 걸 써요. 어떤 순서로 그게 order by empn. 자, 볼까요? 얘는 행번호를 제일 마지막에 쓴 거죠. 행번호를 제일 마지막에 쓴 겁니다. 4번으로 정렬을 해줬고요. 4번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에다가 1번부터 15번까지 행번호를 매겨준 거예요. 랭크랑 거의 비슷해요. 정렬했을 때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함수예요. 거의 비슷한 함수입니다. 얘를 쓰면 서브 쿼리가 조금 더 간단해질 수 있어요. 뭐 그리고 여기다가
별명을 줄 수도 있겠죠. 로우 넘버 줄여가지고 RN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가 RN 이렇게 나오죠. 오더 바이를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오더 바이를 셀로 하게 되면 샐러리로 급여로 내림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고요. 급여로 내림차순 되어져 있는 상태의 테이블에다가 1, 2, 3, 4, 5라고 하는 번호를 매겨주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로우넘이라고 하는 거는 랭크 사용법과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죠? 거의 똑같습니다. 랭크 랭크 오버 어떤 기준으로 오름차순 내림차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행번호 이건 행번호란 뜻이에요. 행번호 어떤 기준으로 이런 뜻입니다. 차이점은요. 랭크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값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어, 샐러리 보면은요. 샐러리 보면 어, 같은 값을 갖는 급여가 있어요. 같은 값을 갖는 급여가 있는데 로우 넘버는 행 번호는 같은 값이더라도 11번, 12번, 13번 이런 식으로 번호는 바꿔줘요. 다른 행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행 번호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바뀌어야 되고 여기를 랭크라고 쓴 경우에는 똑같은 급여에 대해서 똑같이 12등이라고 나옵니다. 12등이라고 나오고 12등이 두 명이니까 13등은 없는 거죠. 그러면은 12등 다음에는 13등이 빠져 있고 14등이 되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랭크와 로우 넘버는 요런 차이가 있고요. 우리는 구분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로우 넘버라고 하는 윈도우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만 딱 자르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서만 이 로우 넘을 기준으로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자르면 되고 6번부터 10번까지 자르면 되고 11번부터 15번까지 자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을 가상 테이블 서브컬에다 넣는 거예요. 서브컬에다. 여기는 위드로 그냥 바로 할게요. 위드 테이블 T라고 부르겠다. 무엇을 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select 위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EMP 테이블에 있는 모든 컬럼 그 다음에 로우 넘버, 오버, 오더, 바이, 셀러리 별명을 주시는 게 나중에 그 웨어절에서 쓰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결과를 이란 뜻이죠. from 빠져 있군요. 죄송합니다. 네, from EMP. 자, 위쪽에 여기 문장을 그냥 괄호 안에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그대로 넣은 겁니다. 자, 이런 결과를 우리가 T라고 가지고 있겠다. T라고 하는 이름의 테이블로 가지고 있겠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select from T, where 이런 구조로 가면 됩니다. 이런 구조. 여기까지의 결과를 테이블 T라고 가지고 있으면서 테이블 T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뭐뭐뭐를 검색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브 쿼리가 조금 더 간단해졌죠. 아까는 with as 그 안쪽에 서브 쿼리 안에 서브 쿼리가 들어가는 형식이었지만 지금은 서브 쿼리 안에 그냥 select from이라고 하는 한 줄짜리 문장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나머지 구조는 이제 똑같아요.
T라고 하는 테이블에는 RN이라고 하는, 여기 RN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T.RN, between.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볼게요.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검색하는 거는 모든 컬럼을 다 하겠다라고 하시면 T.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 죄송합니다. 샐러리 말고요. 샐러리 말고 여기서는 샐러리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EMPN으로 할게요. EMPNO, 여기서도 EMPNO. 우리 문제는 EMPNO였었기 때문에 EMPNO로 하겠습니다. 4번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져 있고 1번부터 5번까지. 그죠?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order by EMPNO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는 6번부터 10번까지 되겠죠. 6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 잘 나오죠? 6번부터 10번까지. 마틴부터 킹까지. 그 다음에 3페이지는 행번호 11번부터 행번호 15번까지. 행번호 11번부터 행번호 15번까지, 터너부터 밀러까지. 잘 되죠. 그래서 그 로우 넘버라고 하는 그 윈도우 함수를 이용하시면 서브 쿼리의 내용이 조금 간단해질 거예요. 위쪽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전 시간에 썼던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요. 네, 요거죠. 프롬절에 서브 쿼리가 있는데 그거를 셀렉트 문장으로 만든 거. 얘를 위드로 가지고 왔죠. 얘를 위드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검색을 했죠. 그러니까 서브 쿼리 안에 또 다른 서브 쿼리가 있는 구조였었던 거고요. 였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브 쿼리에는 그냥 단순한 select from만 있는 구조. 이제 거기에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들을 검색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간단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로우 넘버라고 하는, 이건 함수예요. 함수. 로우 넘버라고 하는 그 오라클에서 제공되어지는 이런 함수를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뭐에 대해서 어떤 정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윈도우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구문은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오라클과 그 다음에 MySQL이나 다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이제 표준에서 탑앤 쿼리라고 하는 방식을 그 제안을 했어요. 이런 SQL 문법을 데이터베이스 회사에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 SQL 문장으로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표준에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오라클이나 MySQL이나 이런 문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탑앤 쿼리라고 하는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 위쪽에 있는 n개의 값을 가지고 오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위에 있는 n개의 값을 가져오는 쿼리,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우리가 셀렉트를 할 거는 모든 컬럼을 그냥 셀렉트를 할게요. 무슨 테이블에서? EMP 테이블에서. 근데 우리는 정렬을 해야 되죠. 뭘로 정렬을 할 거예요? EMP NO로 정렬을 할 겁니다. 오름차순 정렬. 자,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한 상태인 거잖아요. 그죠? 예. 어, EMP 테이블에서 EMP NO로 정렬해서 내용, 레코드들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처음에는 위에서 5개 자르면 되고, 그 다음 5개를 자르면 되고, 자,
그 다음 다섯 개를 자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다섯 개를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쪽에 있었던 다섯 개는 건너뛰고, 다섯 개는 건너뛰고, 제일 위에 있는 다섯 개를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되면 6번부터 10번까지가 되겠죠. 음. 자,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는 10개는 건너뛰고 10개는 건너뛰고 난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5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가 되겠죠. 그게 탑 N의 의미예요. 제일 위쪽에 5개를 제일 위쪽에 있는 5개를 몇 개를 가져온다. 제일 위쪽에 있는 5개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제일 위쪽에 있는 10개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몇 개를 건너뛴 다음에 제일 위쪽에 있는 거 5개를 가지고 올 거냐 이거예요. 몇 개를 건너뛴 다음에. 자, 그 몇 개를 건너뛴 다음에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프셋이에요. 오프셋. 제일 처음에는 몇 개 건너뛰면 돼요? 한 개도 건너뛰면 안 돼요. 1페이지는 한 개도 건너뛰면 안 되죠. 그래서 0개의 로우. 그리고 배치. 배치는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오다. 넥스트 5개의 로우즈 only. 오프셋 제로 로우스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프셋 제로 로우 뭐 x라고 할까요? x 로우즈 x 로우즈 위쪽에는 그 완성된 SQL이어야 돼요. 어, 이 offset, fetch, 탑 앤 쿼, 이 부분을 탑 앤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탑 앤 쿼리라고 얘기하는데요. 탑 앤 쿼리를 하기 위해서 그 위쪽에는 그 완전히 검색이 다 끝난 상태의 문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렬까지 끝난 그런 상태의 문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위쪽을 이렇게 하면 얘가 우리가 그 페이지에 보여줄 상태로 정렬이 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offset 여기 숫자가 들어갑니다. offset x rows의 의미는 어, 첫 x 개의 행을 행을 건너뛰고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줄에 있는 fetch next y rows only는 y개의 행들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y개의 행들만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y 행 only 그 다음이죠. 그 다음 next의 의미는 그 다음이라 우리말로 하면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건너뛴 다음에 바로 나오는 Y의 행들만 배치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은요. 아, 이 전체 결과에서 하나도 건너뛰지 않았어요. 하나도 건너뛰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개의 행만 출력해라. 다섯 개의 행만, 다섯 개의 행만 출력해라. 그럼 이게 1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왔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페이지 보려면 몇 개 건너뛰면 될까요? 5개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5개만 보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만 바뀌면 돼요. 여기 하나만. 이렇게 하면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하면 6번부터 10번까지의 그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마틴부터 킹까지. 그럼 3페이지는 11번부터 15번까지 보여주면 되죠. 11번부터 15번까지 보여주려면 몇 개를 건너뛰면 될까요? 10개를 건너뛰면 돼요. 10개.
10개를 건너뛴 다음에 그 다음 5개를 보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페이징 처리가 되게 어려워서 이런 문법을 제공해라 라고 만들어진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offset fetch라고 하는 이 문법은요, MySQL에도 있고요, 오라클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도 offset fetch라고 하는 문법은 다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이식성이 높고 가장 페이징 처리할 때 가장 쉬운 그런 문법입니다. 네. 사실은 요거 하나만 딱 알려드리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서브 쿼리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 서브 쿼리를 이용한 문법까지도 설명을 같이 드리면서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이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법은 MySQL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는 문법이었었는데 오라클에서는 상당히 늦게 만들어졌어요. 예. 제가 버전 번호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러니까 MySQL은 되게 일찍부터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고 있었고, 오라클은 나중에서야 뒤따라가서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오라클 버전에 따라서 이 문법이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버전도 있어요. 제 기억에는 오라클 11 버전, 그러니까 진짜 옛날 버전이긴 한데 오라클 11 버전은 이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문법을 제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21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오프셋 패치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11C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11G구나. 11G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프셋 패치라고 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서브 쿼리를 이용한 페이징 처리밖에 하지 못했어요. 되게 옛날 버전이니까 현업에서 사용 안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회사 가보시면은요. 이런 버전을 사용하는 그런 사이트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축하잖아요. 거기엔 데이터가 정말 수백만 건이 들어가 있겠죠.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 한다는 얘기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예, 그, 그, 뭐죠? 오류 없이 새로운 버전에다가 그대로 마이그레이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작업이 그 중간에 데이터를 날려먹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개발자들이 그걸 겁내는 거예요. 혹시나 버전 업그레이드 하다가 데이터가 날아가진 않을까. 그래가지고 옛날 버전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데이터가 손실될까를 겁내서 아무도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두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회사를 가시게 되면 이 문법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서브 쿼리를 이용하는 문법도 알아두셔야 페이징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페이징 처리만 2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40분까지 쉬었다가 요 HR 계정의 연습 문제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에 시작할게요.